10시 냈으니까 오늘은 어떤 필름 스터디 없이 그냥 경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스턴트 리액션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1주차 캔자스시티 칩스와 LA 차저스의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에디님이랑 제가 프리뷰 할 때 이 경기에 대한 결과 예측을 했는데 네, 모두가 캔자스시티를 얘기할 때 이거 사실 에드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갖고 온 거라서 이따 끝나고 혼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칩스가 당연히 좋은 팀이죠. 좋은 경기 할 수 있는 팀이고 뭐 1주차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뭐 칩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최근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팀의 보강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LA 차저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차저스가 27대 2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칩스 디펜스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경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경기죠. 그리고 최초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미스터 비스트 맞나요? 이제 그분 나오셔가지고 NFL을 샀어요 이런 식의 홍보 방송도 하시고 방송 진행도 하시고 이벤트도 하시고 슈퍼볼 티켓도 이기는 팀의 열성 팬분들에게 이게 주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열린 두 번째 NFL 경기였습니다. 뭐 현장에는 브라질 축구 스타인 네이마르 또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브라질 쪽 인사들 또 찾아와 주시는 아주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플레이가 딱 끝났을 때 그 플레이 바이 플레이를 현지 언어인 포르투갈어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쿠엔틴 존스턴이 몇 야드 잡았습니다. 터치다운 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포르투갈어를 잘 몰라서 아무튼 그리고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27대 21로 LA 차저스가 승리를 했죠. 이제 ESPN에서 계산하는 경기 중에 펼쳐진 승률 그래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저스 쪽에 굉장히 이 승률이 계속 높게 집계가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뭐 요것은 기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계산을 돌려가지고 얻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츄에이션 뭐 예를 들어서 볼 로케이션이라거나 세컨드 몇인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양 팀이 처해 있는 점수 상황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차저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태로 계속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차저스가 조금 더 많은 야드를 얻는 측면이 있었고 두 팀 다 일단 턴오버는 없었어요. 그리고 퍼스트 다운 같은 경우에는 차저스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고 이게 좀 핵심이었는데 페널티. 캔자스시티 칩스가 사실 지난 시즌에 경기당 페널티가 5.5개였거든요. 이게 리그에서 하위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네 번째로 페널티를 덜 저지르는 팀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무려 10개나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72야드를 손실 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다운 컨버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퍼스트다운 같은 경우에도 캔자스시티 칩스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굿포잇을 잘 해냈어요. 그러면서 경기를 연장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드존에서는 이 레드존 결정력이 결국에는 이런 점수차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LA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잘하는 그라운드 게임 잘 풀어나가고 그리고 제가 좀 후술하겠지만 경기를 푸는 방식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은 포지션과 함께 리드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한 테일러가 참 아쉬운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죠. 트랭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끝나고 좀 인터뷰가 있었는데 중간에 크게 당한 거 이러면서 잠깐 사이드라인으로 빠지고 있었던 그런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서로 전술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 존스가 조금 과하게 상대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전술과 약간 벗어난 플레이를 한 부분 때문에 트랭킬이 굉장히 좀 열을 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코칭 필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선수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차저스가 칩스를 이긴 게 2021년 9월 26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랜만에 이 7연패를 끊어낸 기념비적인 경기를 치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승리팀인 LA 차저스 쪽에 포커싱을 많이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좀 그 부분은 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마리온 햄튼 기대를 정말 많이 했던 선수죠. 굉장히 반짝이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3.2야드를 뛰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캔자스시티 칩스의 디펜스가 어떤 패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럼블리츠 같은 거를 굉장히 선택을 잘했고 럼핏도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햄튼이 막 미쳐 날뛰는 상황까지는 연출되지 않았다. 그 부분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지 해리스는 딱 한 셉했습니다. 오마리온 햄튼이 이 팀의 장기적인 워크호스 러닝백으로서 뛸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편을 보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스틴 허버트 같은 경우에는 34번의 패스를 던져서 25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18야드를 획득했고 터치다운 3개, 인터셉션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패서 레이팅이 131.7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기록됐고 저스틴 허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런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었죠. 본인이 발을 통해서 달려나가야 할 때 확실하게 야드를 따내고 또는 컨버전을 해내는 장면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에 이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러싱까지 아주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에는 러싱 야드 가장 많이 획득한 선수가 패트릭 마홈즈. 딱 요것만 봐도 이 러싱 스탯만 봐도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러싱 게임이 원활하게 잘 풀리지 않은 부분 그리고 패트릭 마홈즈가 플레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자이든 타이든 굉장히 스크램블을 열심히 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러싱 터치다운 한 번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싱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야드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야드를 획득하진 않았죠. 그리고 성공률적으로도 엄청나게 높지 않았고 인터셉션이 없긴 했는데 터치다운도 딱 하나 그러면서 89.5라는 패서 레이팅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브라운이 반짝이는 플레이도 있긴 했었지만 좀 몇 차례 드랍이 있었죠. 아쉬운 플레이들이 있었고 사실 그런 플레이들이 연결이 됐으면 경기 초반에 빠르게 차저스의 흐름을 꺾고 본인들의 리듬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연출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이제 팀 스탯을 좀 살펴보면 퍼스트다운 측면에서도 확실히 차저스가 앞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참 차저스답지 않은 부분 이 퍼스트다운을 하는 데 있어서 패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칩스 같은 경우에는 러싱으로 인한 퍼스트다운 획득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드다운 이피션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차저스가 앞서는 모습 나타날 수 있었죠. 그리고 칩스는 대신에 이제 고프잇 하는 상황을 좀 강제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이 카리먼트라는 선수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퍼스트다운에서 컨버전을 성공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토탈 넷 야드를 살펴봤을 때 확실히 야드적인 측면에서는 차저스가 많이 앞서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페널티 같은 부분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경기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칩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 이제 3번의 드라이브가 전부 다 펀트였고요. 그 다음에 터치다운 없이 필드골을 한 뒤에 이제 2번의 터치다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필드골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를 지게 됐고요. 찰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바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펀트 있었고 필드골 하면서 득점을 올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펀트 있었고 그 다음에 터치다운 하면서 결국 경기를 끝내는데 성공을 했죠. 요런 흐름만 봐도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갔는지 양 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펜스적인 측면에서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의 좀 주요 포인트들을 장면 좀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제비어 월드의 부상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막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리시버 2명이 빠졌죠. 라시 라이스 빠지고 부상으로 인해서 제일런 로열스가 빠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프리뷰에서도 나머지 리시버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웬걸 세 번째 플레이 만에 제비어 월드가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 월드의 부상 경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심각하게 연결이 될 경우에는 시즌 아웃이 선언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 또 뉴스가 들어오면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비어 월드가 이제 플레이 도중에 트래비스 켈시와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었고 부축을 받으면서 필드를 떠난 뒤에 결국에는 복귀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요 플레이였어요. 이제 여기서 찰스 같은 경우에는 서드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확실하게 맨 커버리지로 상대를 틀어막겠다라고 해서 커버 원 로버라는 전술을 꺼내 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명의 세이프티가 뒤로 가서 커버 1을 담당을 합니다. 이 큰 존을 담당하게 되고요. 한 명의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혼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존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이제 맨 커버리지를 담당하거든요. 이 친구는 여기 이제 백필드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블리츠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술을 펼쳤는데 캔자스시티 칩스는 어떤 식으로 전술을 펼쳤냐? 여기서 메쉬 컨셉이라는 걸 써요. 이런 식으로 트래비스 켈시와 제비어 월디를 쉘로우 크로스 시켜서 여기서 교차시키는
소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상대가 맨 커버리지를 가져갔을 때 이 맨 커버리지를 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술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커버 1 로버라고 하면은 세이프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랬을 때 맨 커버리지가 만약에 깨졌어요. 그랬을 때 지원 가는 선수를 통해서 이를 좀 극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술을 통해서 상대가 서로 수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훈련을 할 때 이 메시 컨셉을 어떻게 훈련하냐면 선수들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교차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와 이 선수는 서로 교차를 할 때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도록 드릴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때 사실 트래비스 켈시가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스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제비어 월드의 경로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부상을 입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트래비스 켈시와 제비어 월디는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가 굉장히 큰 선수들입니다. 켈시는 타이트엔드죠. 그리고 월디는 스피드스터 타입의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몸무게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체형 자체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부딪히면은 당연하겠지만 월디 쪽의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둘이서 전속력으로 달려나가서 맨 커버리지를 깨고 스쳐 지나가도록 훈련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안 줄이고 달려요.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월드에게 큰 부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켈시의 잘못이 있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나갔어야 되는데 어떤 호흡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월드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월디의 부상 경과에 따라서 칩스는 당분간 라시라이스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런 로열스 역시도 경과에 따라서 좀 몇 경기를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월디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탈이 된다면 확실히 타격이 있습니다. 리시버진에서. 그래서 부디 이제 월디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하면서 해당 내용 좀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반대로 저스틴 허버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늘 경기 너무 멋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말씀드렸다시피 318야드 패싱야드 던졌고요. 그리고 패서 레이팅이 131.7, 터치다운 3개 기록했고요. 인터셉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스틴 허버트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렉 로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찰스 팬분들이 그렉 로만에 대해서 오늘 경기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 제 방송이나 아니면 제가 작성해왔던 어떤 칼럼 또는 컨텐츠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허버트를 오랫동안 세간의 평보다는 조금 높게 평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좀 그 진가를 좀 많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레드 맥콘키가 여름 캠프 때 인터뷰를 한 게 좀 기억이 나는데 허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프 시즌 준비하면서 스페셜 팀 이 트레이닝 하는 그 세션에서 트레이닝 스태프와 함께 스프린트, 달리기, 가속하고 인터벌하고 이런 훈련을 추가적으로 자의적으로 훈련을 소화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러면서 어떤 체력이라거나 스피드 상승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어떤 러싱적인 측면에서 많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상대의 태클을 받아가면서 러싱을 하거나 패스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투지 있는 모습은 이번에도 굉장히 좀 저스틴 허버트다웠던 그런 플레이가 연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스틴 허버트 참 멋진 경기 치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좀 약간 포메이션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썼어요. 막 이렇게 스프레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컴팩트하게 선수들을 정렬시키는 장면 좀 인상적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차저스는 11 퍼스널을 많이 안 쓰는 팀 중 하나였거든요. 11 퍼스널의 활용 비율이 약 56% 정도였습니다. 이게 리그에서 22위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좀 재밌었던 게 굉장히 좀 컴팩트한 정렬을 쓰면서도 동시에 선수들을 11 퍼스널을 좀 많이 전개를 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시즌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이러면서 뭘 많이 썼냐면 아까 칩스가 썼던 것처럼 어떤 메쉬 컨셉이라거나 쉘로우 크로스 컨셉이라거나 여기에 모션도 많이 썼고요. 플레이 액션도 많이 썼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서 약간은 카일 셰너안이라거나 션 맥베이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오펜스를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의 플레이를 오늘 추가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전개 상황에서 저스틴 허버트는 딩크앤덩크 패스는 물론이고 런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장거리 패스 그리고 강한 팔힘을 활용한 플레이도 굉장히 잘 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키안드레 램버트 스미스 같은 선수와의 호흡 이런 데 있어서는 아쉬웠죠. 뭐 이 부분은 사실 허버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램버트 스미스가 조금 더 플레이북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미스 커뮤니케이션은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과는 좀 다르게 약간 무지성으로 런을 박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얼리다운 상황에서 이게 없어진 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칭찬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치를 변경한 조알트의 플레이. 조알트가 레프트 태클로 갔죠. 뭐 대학 때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갔는데 이 라션 슬레이터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조알트가 해당 지점에서 패싱 프로텍션 굉장히 잘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블락커로서도 리드 블러킹을 잘해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오님께서 키넌 앨런이 돌아와서 11 퍼스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키넌 앨런 오늘 경기에서 아쉬운 드랍 하나 있었죠. 근데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경기 정말 잘 풀어나갔고요. 터치다운 상황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잡고 상대의 태클을 벗겨내면서 상대의 미스 태클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컨버전을 획득하는 그런 플레이도 나타나면서 진짜 박수를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 오마리오 햄튼의 플레이가 좀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 팀에서는 햄튼에게 기회를 많이 줬어요. 이번 경기에서 이 15번의 캐리를 가져가게 했고 반짝이는 플레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다운힐 러너로서 굉장히 폭발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고 나지 해리스가 보유하지 못한 이 갭을 찾는 능력 요것도 분명히 보여준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좀 오늘은 힘든 경기를 치렀어요. 그리고 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풀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펜시브 라인맨 역할을 소화하는 이 스캇 맥록의 활약을 가져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션을 하면서 패스 프로텍션 자원으로 쓰기도 하고 오마리온 햄튼이 달려나가기에 앞서서 리드 블러킹을 해주는 자원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오마리오 햄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드라이브에서 오펜시브 라인의 풀링을 활용한 플레이에서 러싱 플레이 굉장히 빅플레이 만들어내는 부분 좋았고요. 근데 약간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있었어요. 이 쿼터 막판에 칩스가 타임아웃이 없었어요. 종료 1분 남은 상황에서 이 서드 앤 16? 제 기억 16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핸드오프를 받았는데 칩스는 타임아웃이 없었죠. 그러면은 차스 입장에서는 필드 내에서 멈춰서 다운리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마리온 햄튼이 갑자기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멈췄죠. 결국 이 플레이는 오늘 경기에 진짜 백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쿼터 마지막 헬슨 버커의 36야드 필드골 이거로 연결이 되면서 추격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죠. 결국엔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칩스가 13대 6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햄튼이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차 개선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 장면 재밌었죠. 마션 린치 최근에 풋볼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때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에서 리그 최고의 러닝백 중 한 명으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버팔로 빌스에서도 활약을 했었고요. 오클랜드 레이더스에서도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시애틀로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마션 린치가 최근은 아니죠. 이번 시즌에 갑자기 이 NFL 미디어 옷을 입고 나오면서 사진을 찍고 다녀요. 사진 기사로. 그래서 프리시즌에도 시애틀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이거 NFL 미디어 옷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 중에 오마리온 햄튼을 찾아와서 막 멘토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얘기 많이 해줬을 것 같고 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선수가 샤저스의 백필드를 잘 책임져 줄 필요가 있겠죠. 재밌는 장면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퀸틴 존스턴의 활용법을 드디어 발견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플레이가 좀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존스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외곽에서 1대1을 하는데 강점을 가진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차저스가 지명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롤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슬롯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모션에서도 많이 썼고요. 스윕 요원으로도 많이 썼고요. 스윕을 페이크로 활용하는 플레이로도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퀸틴 존스턴을 어떻게 쓰게 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키넌 앨런의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스턴이 외곽에서 1대1을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하가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몇 가지 플레이 좀 살펴볼게요. 이게 1쿼터 세컨의 4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야드를 전진해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저스의 오펜시브 라인 이렇게 정렬해 있고 언더센터죠. 언더센터이고 윌디즐리가 여기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존스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백필드에 오마리온 햄튼 있어요. 얼리다운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그렉 로만이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정렬을 가져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이 플레이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오펜시브 라인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척합니다. 그리고 오마리온 햄튼 역시도 이쪽으로 달려나가는 척을 하죠. 그때 퀸튼 존스턴이 필드를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존스턴을 예전처럼 외곽에 묶어놓고 많이 쓰는 형태보다는 맥콩키와 키넌 앨런을 외곽에 놓고 윈스턴을 슬롯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키는 것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11 퍼스널이죠. 밀디즐리 인라인에 있죠. 이렇게 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런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스냅이 되자마자 닉 볼트는 바로 런을 막으러 뛰어옵니다. 숨도 안 쉬고. 하지만 이게 페이크였죠. 오펜시브 라인과 러닝백은 한쪽으로 이제 존블럭을 가져가고 이러면 디펜스가 런으로 착각을 하죠. 이때 퀸틴 존스턴은 어크로스 액션을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필드를 가로지르면서 단순히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슬라이드 라우트라고 해서 필드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퀸틴 존스턴을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노출이 된 거죠. 이때 언더센터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정면을 바라본 저스틴 허버트는 아주 편안하게 퀸틴 존스턴에게 패스를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카일 셰너안이랑 션 맥베이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레이거든요. 이게 그렉 로만의 플레이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플레이에서 필드를 가로질러서 달려나가고 있는 레드 맥콘키가 추가적으로 블락을 가져가게 되고요. 여기에 제일런 와스에 대한 블락을 한 뒤에 퀸튼 존슨도 추가적으로 야드를 엄청나게 많이 획득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33야드 빅플레이가 완성이 됩니다. 참 그렉 로만답지 않은 그런 플레이였죠. 이런 플레이가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해당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터치다운 장면인데 이거는 레벨스 컨셉이라 그래서 한쪽에 리시버를 3명을 묶어놓은 다음에 다양하게 이렇게 리시버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퀸튼 존슨을 혼자서 크로스를 가게 가거든요. 오마리온 햄튼 역시도 다른 레벨로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패스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크로스를 많이 가져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이제 맨 커버리지를 할 때 자연스러운 픽, 뭐 럽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슨은 이쪽에서 혼자서 완전히 공간이 열리면서 패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패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 타이밍적으로 약간 타이밍이 늦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오펜시브 라인이 프로텍션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리고 저스틴 허버트 역시도 레벨스 컨셉을 타고 있는 선수들 말고 퀸튼 존스턴이 혼자 열리는 걸 끝까지 지켜보다가 안정적으로 패스를 연결하면서 첫 번째 터치다운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색깔이 분명히 있다.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 있었다. 러싱을 사랑하는 그렉 로만의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됐지만 그 와중에 전에 없었던 색깔을 더함으로써 특히 퀸튼 존스턴을 조금 다르게 활용을 함으로써 아주 멋진 플레이를 여러 차례 선보였다. 이 부분 좀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퀸튼 존스턴을 예전과 같은 형태로 쓰지 않은 건 아니냐? 아닙니다. 예전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퀸튼 존스턴을 외곽에 배치를 했죠. 레드 뱅코키도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퀸튼 존스턴이 이런 식으로 페이드 라우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양키 컨셉이라고 부르거든요. 양키 컨셉. 그리고 나서 이 레드 뱅코키는 경기 중에 뭐 슬라우드 라우트라거나 릭 라우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딥오버 라우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존스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고요. 이 상황에서 레드 뱅코키 같은 경우에는 10야드 15야드 달려나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퍼레이션 만드는데 굉장히 능한 선수죠. 그러면서 해당 공간에 굉장히 크게 세퍼레이션이 발생되게 되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맥콘키가 공을 잡고 추가적으로 2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퀸튼 존스턴을 기존에 썼던 것처럼도 썼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동안 안 쓴 형태의 플레이를 섞어가면서 분명히 이 선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다른 선수들과의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해답을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동안 퀸튼 존스턴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디캐쳐 타입이었습니다. 공을 손으로 잡는다기보다는 몸을 활용해서 특히 상체를 활용해서 잡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 와중에 발생한 드랍이 상당히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 알잘떡볶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이 미끄럽지 않은 아주 소프트하게 패스를 받는 장면도 여러 차례 연출이 되면서 차저스가 오펜스를 원활하게 전개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돌아온 키넌 앨런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쿼터 2분경이었나요? 그때 드랍한 거는 패스가 어렵기도 했었고 좀 앨런답지 않은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슬롯과 외곽을 오가면서 안정적으로 컨버전을 해내는데 꾸준히 기여를 했습니다. 진짜 존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태클을 당하면서도 균형 잡고 컨버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때 브라이언 쿡의 미스태클을 유도를 하면서 그리고 7번의 리셉션 68야드 그리고 평균적으로 9.7야드, 터치다운 1회를 만들어내면서 왜 이 선수가 그동안 차저스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는지 지금은 전성기가 분명히 지난 13년차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 선수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앨런의 복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들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차저스의 오펜스 디펜스가 모두 완벽했냐? 그건 아니었고요. 제시 민터의 디펜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패트릭 마홈즈를 포켓 안에 이렇게 묶어두는데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패트릭 마홈즈가 플레이가 이렇게 오프 스크립트 상황으로 뭐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빨리 패스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패트릭 마홈즈를 결국에는 포켓 안에 막 묶어두는데 실패를 하고 스크램블을 통해서 컨버전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터치다운까지 연결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만큼 좀 디펜스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마홈즈는 그래서 팀 내 러싱 야드 기록 1위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게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패싱 타겟들에 대한 커버리지에 대한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패스러시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난 시즌과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였는데 사실 지난 시즌 두 차례 차저스와 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맞대결에서 패트릭 마홈즈는 두 경기 합해서 러싱 야드를 34야드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57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러싱 야드를 기록한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야드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쓴 만큼 패싱 디펜스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억제력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펜스의 억제력이 저스틴 허버트의 컨버전과 연결이 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테 잭슨 굉장히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서 좋은 활약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패트릭 마홈즈와 히트 상황에서 날아간 부분 좀 웃기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 단테 잭슨이 페널티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히트를 하려다가 날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데이안 헨리의 활약 역시도 굉장히 빛났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즌 전부터 우려가 됐었던 이 패스러시 부분 좀 강력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캔자스시티 칩스 쪽 이야기도 해봐야죠. 역시 칩스의 본체는 패트릭 마홈즈다. 진짜 패트릭 마홈즈니 망정이지라는 말이 나온 그런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패트릭 마홈즈는 39번의 패스를 던져서 그중에 24번을 성공을 했죠. 그리고 258야드를 기록을 했고요. 한 번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터셉션 없었고 패서 레이팅은 89.5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제 딴에는 패트릭 마홈즈가 없었으면은 사실 이 경기는 좀 일찍 터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라시 라이스 일단 빠졌죠. 그리고 제비의 월드도 빨리 빠졌죠. 그런 상황에서 칩스는 이렇게 주전 리시버 2명이 빠진 상황에서 진짜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패트릭 마홈즈라면 해결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진짜 이 사진에 있는 장면에서도 태클을 당하면서도 결국 이 패스 성공시켰잖아요. 진짜 이런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는 선수가 리그에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 중에서도 히트를 당하면서도 패스를 연결한 장면도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고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타자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팩트한 형태의 선수 정렬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스프레드한 포메이션 정렬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만큼 패싱을 기반으로 한 오펜스 전개를 많이 펼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 패트릭 마홈즈가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플레이가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고 패싱 타겟들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을 때 직접 달려나가면서 상대의 태클을 받아가면서 컨버전에 시도를 한다거나 야드를 획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아까 티어 탈트의 캐시 안면 강타 이후에 패트릭 마홈즈가 펌프 페이크 한번 하고 러싱 터치다운 하는 부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천하의 칼릴 맥도 이것을 결국 막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MMH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자서에서 패스를 던지는 게 코어랑 중심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팔힘 자체가 워낙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패스 멋있게 잘 던지는 모습 진짜 눈에 띄었잖아요. 타카 소운트에게 빅 패스 만들어내는 부분 이 형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홈즈가 아니었으면 이 경기는 진지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와의 호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처럼 초반에 막 지지부진한 모습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호흡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 트래비스 켈시 역시도 속도라거나 리액션이 최전성기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시가 쿼터백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전에 이미 패트릭 마홈즈는 공을 던진다거나 켈시가 확실하게 잡아낸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눈에 띄면서 역시 콤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켈시의 터치다운 장면 역시도 이전 시퀀스에서 패트릭 마홈즈가 런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연장을 하는 그런 장면 이후에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얼리다운에서 MT 포메이션 그리고 올빈 모션을 통한 장면이었는데 스크린 패스인 척 상대를 속이고 딜레이 라우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트래비스 켈시가 그러니까 스크린인 척하면서 블락킹을 하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라우트를 가져가는데 이 라우트가 형성되는 과정이 시저 컨셉이랑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본인 팀 리시버와 함께 순간적으로 10야드 정도 달려나간 뒤에 교차를 해서 상대의 맨 커버리지를 파괴하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였는데 이게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죠. 근데 이후에 투포인트 컨버전에 실패를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칩스 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허술함이 좀 눈에 많이 띈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페널티가 너무 많았고요. 10번의 페널티로 71야드 손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즌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경기당 평균적으로 5.5개였습니다. 리그에서 4번째로 적은 팀 그 정도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10번의 페널티 71야드 손실 본인들의 드라이브를 본인들이 잡아먹었죠. 막 고포잇을 통해서 막 성공하다가 페널티로 인해서 야드를 잃고 결국 공격을 실패를 하고 필드골로 마무리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칩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리듬을 본인들이 잡아먹는 장면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할리우드 브라운의 어떤 드랍 같은 부분 특히 쉬운 패스에 대한 드랍 같은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패스러시 역시도 전체적으로 많이 부진했어요. 기대가 좀 많았잖아요. 조지 칼라프티스라거나 찰스 오메니유라거나 이 마이크 데나 같은 선수들 모두 경기 내내 좀 조용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저스틴 허버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세컨더리 이쪽에 좀 부담이 많이 가는 형태로 경기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서드앤 롱 상황에서 칩스의 전매 특허 DB 블리츠 있잖아요.
DB 블리츠에 대해서도 차저스가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서드앤 롱 상황이 되고 상대 디펜시브 백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뭐 블리츠를 준비를 한다거나 또는 라인베커가 일찌감치 내려와서 블리츠를 준비한다 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썼던 이 정렬을 스프레드하게 벌려요. 그리고 나서 슬롯에 2명을 위치를 시키는데 보통 여기에 이제 뭐 키던 앨런이라거나 아니면 레드 맥컨키를 배치를 시키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3야드 또는 5야드 상황에서 딱 브레이크를 타게 해서 더블 슬랜트를 가져가게 합니다. 뭐 듀오 슬랜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하는데 프레셔가 굉장히 빨리 들어오더라도 2초 전에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던질 수 있는 환경이 연출이 됩니다. 이게 완전 카운터거든요. 이를 통해서 칩스가 자랑하는 패싱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강한 블리츠를 파괴해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확실히 차저스가 준비를 참 잘했고 캔자스시티 칩스에서는 좀 여러 방면에서 허술함이 많이 드러난 그런 경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코칭 필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작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뭐 이번 경기에서 가장 명장면은 뭐였냐라고 하면은 저스틴 허버트의 마지막 경기를 끝내는 슬라이딩도 명장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쿼터의 이 킥 성공 이게 가장 인상에 많이 남더라고요. 패트릭 마홈즈가 억지로 이렇게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 전진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게 서드다운까지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패스가 연결된 뒤에 라인 밖으로 빠지지 않고 필드 내에서 다운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흘러갔죠. 한 9초 남았었나요? 그래서 스페셜팀 선수들이 부랴부랴 들어와가지고 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인필드 플레이로 끝나서 시간이 계속 가니까 순식간에 들어와서 필드골을 순식간에 차게 됐는데 이게 폴스다운이니까 스파이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어버버버버 하는 상황 궁 딱 세팅하고 필드골 딱 해서 들어가는데 뭐 완벽한 형태의 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플레이가 참 재밌었죠. 해리슨 버커가 이 장면에서는 필드골을 잘 넣었는데 PAT 하나 놓친 거 그 부분 좀 아쉬웠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